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비스 마케팅 성공 기업 사례 제포스에 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학기 동안 서비스 마케팅의 중요성과 서비스 마케팅이 무엇인지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포스 기업을 선정한 이유, 제포스의 창업자, 제포스 기업의 탄생, 서비스 마케팅 광에 관련된 내용, 제포스 서비스만의 마케팅, 아마존에서 제포스를 인수한 이유, 창업자 토니 세이의 경영 철학, 제포스를 조사하면서 느낀 점, 본 사례를 위해서 참고한 문헌들을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포스 기업을 선정한 이유입니다.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고객에게 행복을 배달하겠다는 그의 경영 철학은 미국 현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직원, 거래업체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독특하고 재미있으면서도 탄탄한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일하기 가장 좋은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궁금했던 제포스 기업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 아마존은 왜 제포스의 기업에 어떤 가치를 생각을 하고 인수를 하였을까 스스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포스의 창업자. 제포스의 창업자는 토니 셰이라는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삼남의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엄격한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안정적인 의사나 박사가 되기를 바랬지만 일찍이 토니 셰이는 돈을 버는 공상에 대해 늘 생각을 했습니다. 돈은 곧 자유라고 생각을 했었고 궁극적으로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창업자 토니 셰이는 초등 시절부터 집 차고에서 중고품을 판매합니다. 중등 시절에는 신문을 돌리거나 스스로 소식지를 만들어 $5에 판매를 하면서 이 소식지에 동네 이발사 아저씨의 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베이직을 독학합니다. 아르바이트로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급료를 받기도 합니다. 대학교 시절엔 광고학을 전공하고자 브라운 대학을 가기를 본인은 원했으나 부모님의 뜻대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한 학업을 합니다. 토니 셰이의 첫 직장은 오라클이라는 회사입니다. 오라클에 합격을 하지만 일이 별로 즐겁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제포스 기업의 탄생입니다. 친구와 웹사이트를 제작을 하면서 아이디어의 발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직원은 25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1996년 야후로부터 회사 인수 제의를 받지만 거절을 합니다. 친구 2명과 시작한 회사는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업 문화 다지기를 합니다. 재미있고 신나게 무언가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주로 고용하게 됩니다. 1998년 2년 사이 직원은 무려 100명으로 성장하지만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로 매각을 합니다. 이때 토니 셰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신발을 뜻하는 스페인어 사파토스에서 생각해낸 이름 제포스를 탄생을 시킵니다. 많은 신발 브랜드를 제포스로 연결하여 2년 동안 투자금을 받아 회사 운영을 했으나 상황은 악화되고 회사는 점점 힘들어 갑니다. 2003년에 이르러 고객 서비스가 회사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로 키우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서비스 마케팅 강의와 관련된 챕터 내용입니다. 제가 조사한 사례는 강의 9장에서 14장까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챕터 9의 전략으로서의 사람에서는 서비스 직원의 중요성과 내부 마케팅의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서비스 직원을 내부 고객으로부터 여기고 그들을 만족시킴으로써 고객들에 대한 약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부 마케팅입니다. 서비스 종업원이 자사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지하고 동참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실천하는 정도를 직원 브랜드 자산이라고 합니다. 챕터 10. 전략으로서의 사람, 종업원 관리. 소비자가 서비스 상황으로 전달하는 스크립트는 소비자는 자신이 기대한 것을 기준으로 서비스 경험을 평가하게 됩니다. 챕터 11. 고객 만족의 정의와 측정. 고객 만족의 측정은 판매 기록, 수익, 고객 컴플레인 등에서 볼 수 있고 직접적인 측정으로는 통합적 접근 방식,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챕터 12. 서비스 품질의 정의와 측정. 서비스 품질은 장기적으로 형성된 태도로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고객 만족은 단기적이며 특정한 거래의 특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챕터 13. 불평과 서비스 회복 관리. 고객 불평의 결과로는 제품이나 매장의 불만족을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되고 구매 의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선 보상 전략이나 복원 전략이나 사과 전략이나 배상 전략이나 무반응 전략을 해야 합니다. 챕터 14. 고객 충성도와 고객 유지는 회사에 대한 거래적인 애착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애착을 반영을 하고 고객 충성도는 고객 유지보다 더 깊은 신념입니다. 하지만 고객 만족이 항상 고객 유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애프터 마케팅은 고객 만족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즉 고객이 제품을 구입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넘어 그 후까지 고객의 심리를 관리하고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완전한 고객 중심 마케팅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제포스만의 서비스 마케팅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훌륭한 고객 서비스는 고객이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순간 보게 되는 웹사이트 모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내 배송의 경우 제품을 보낼 때 고객이 반품하는 경우 모두 무료 배송으로 제공을 했고 고객이 부담 없이 쉽게 구매, 반품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5종류의 신발을 구매하여 집에서 편안하게 5종류의 옷에 맞춰 신발을 신어본 다음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은 물론 무료 배송비를 마케팅 비용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고객들을 위해 365일 반품 정책을 썼으며 모든 웹페이지 상단에 고객 문의 전화를 표기를 하고 24시간 콜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수천 건의 전화와 이메일 하나하나의 접촉을 제포스 브랜드를 최고의 고객 서비스와 고객 만족의 대명사로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콜센터와 운영 방식을 달리하여 고객 서비스를 브랜드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콜센터는 평균 처리 시간으로 상담원의 능력을 평가하거나 이미 작성된 스크립트 대본을 고객에게 읽어주며 다른 제품을 판매할 것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포스만의 콜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평가를 위해 상담원의 통화 시간을 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제품을 추가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담원이 고객을 위해 정성을 다하기를 원할 뿐이었습니다. 상담원이 자신의 최선을 판단에 기반하려 고객을 응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했고 고객과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신발이 없는 경우에는
경쟁업체를 적어도 3군데 검색하도록 했고 경쟁업체를 소개를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판매의 기회를 잃기는 하지만 전화 한 통 한 통을 통해 그 고객과 평생 가는 관계를 맺습니다. 한번 접촉한 고객은 기회라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 주고자 했습니다. 6번째, 아마존에서 제포스를 인수한 이유입니다. 2009년 아마존은 12억 달러의 제포스 기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제포스만의 기업 문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배달한다. 제포스의 직원들은 고객을 대할 때 설명서가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아이디어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을 합니다. 직원들은 자발적이고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면서 제포스는 창업 10년 만에 연매출 10억 달러, 재구매율 75%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이런 제포스의 기업문화 DNA를 아마존으로 이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포스만의 기업문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서비스를 통해 와우 경험을 선사하고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추진합니다. 재미와 약간의 희한함을 창조하고 모험 정신과 독창적이며 열린 마음을 유지합니다. 성장과 배움을 추구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솔직하고 열린 관계를 구축합니다. 긍정적인 팀 정신과 가족 정신을 조성하고 좀 더 적은 자원으로 좀 더 많은 성과를 냅니다. 열정적이고 결연한 태도로 임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집니다. 이것이 제포스만의 기업 문화입니다. 7번째, 창업자 토니 셰이의 경영 철학입니다. 규칙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찾고 전자상거래 역사상 가치 사슬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하려 했던 경영자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결국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을 다루는 긍정 심리학을 추구하고 제포스의 제품이 든 상자를 열 때마다 그 상자 속에 행복을 연다고 생각합니다. 제포스의 핵심은 행복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향상된 고객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더 행복하게 기업 문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 회사의 직원은 더 행복하게 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밖으로는 고객에게, 안으로는 직원에게 내부와 외부 마케팅을 심리학적으로 잘 이끌어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8번째, 제포스를 조사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업 사례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게 되면 창업과 또는 경영인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포스 기업을 조사하기 바로 전에 딜리버링 해피니스라는 창업자 토니 셰이가 직접 쓴 책을 우연히 알게 되고 너무 재미있게 읽다가 이번 기말과제 사례 분석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창업자인 토니 셰이의 경영 철학 및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니 셰이의 책을 읽고 있느라면 표지의 제목부터 행복함이 전해집니다. 특히 토니 셰이는 책 마무리를 긍정심리학 부분에 대해 말해줍니다. 통상적으로 심리학하면 우울, 불안, 치료를 위한 학문으로 생각을 하는데 긍정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긍정심리학에 관련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영도 결국에는 사람의 심리와 가까이 있는 학문인지라 이왕이면 긍정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사례를 위해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 사례 발표 제포스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